의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고? 이건 정말 몸 망치는 지름길인데?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음식들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 중에 정말 맛있고 중독성 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데 알고 보면 우리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진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쳤을 때 숫자들이 빨갛게 치솟아 있는 걸 보고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간 수치가 높지? 나는 운동도 하는데 왜 혈압이 자꾸 올라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음식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 차트 보면서 이분은 딱 보나 마나 이 음식 자주 드셨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이 음식들은 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고 너무 쉽게 손에 닿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를 열어도 편의점만 가도 심지어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나 매일 먹는데 하고 스스로 충격받으실 테니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꼭 먹는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간을, 심장을, 혈관을, 그리고 뇌까지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음식 때문에 10년 뒤, 아니 5년 뒤에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환자분, 이건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음식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음식은 그런 경고를 실제로 부른 주범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뭔지 딱 듣자마자 헉 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솔직히 아침에 계란 후라이랑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집어들 때도 속에 들어간 햄이 있어야 든든한 것 같고요. 삼겹살 굽다가 베이컨 한 줄 올려 먹으면 그 기름 맛에 혀가 녹아내리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 가공육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 위암대장암 위험을 스스로 높이고 계시는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경고했죠.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 담배랑 같은 등급이라는 겁니다. 물론 소시지 하나 먹는다고 바로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매일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소시지 반찬, 점심은 편의점 햄 샌드위치, 저녁은 술안주로 훈제족발, 소세지 야채볶음. 이게 쌓이고 나면 5년 뒤, 10년 뒤 몸이 어떻게 될까요? 왜 자꾸 속이 더부룩하지? 왜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이 생기지?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음식 들어갑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에서, 회사 탕비실에서, 집에서 끓는 물 부어가며 라면 먹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오늘 술 먹고 해장엔 역시 라면이지. 야근할 땐 역시 라면이 최고야. 근데 의사들이 라면을 보면 똑같이 놀랍니다. 아니, 이 소금 덩어리를 어떻게 매일 먹고 버티지? 라면 한 봉지에 들어간 나트륨 함량이 얼만지 아십니까? 하루 권장량을 가뿐히 넘어갑니다. 여기에 국물까지 다 마시면요? 그건 그냥 심장과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쌓인 나트륨은 언젠가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의사들이 특히 경악하는 달콤한 음료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달달한 카페 라떼. 이거 없으면 못 사는 분들 많죠.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마셔야 돼. 콜라 없으면 음식이 안 넘어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설탕량 상상 이상입니다. 콜라 500ml 한 병에 들어간 설탕이 무려 50지 이상. 각설탕으로 치면 15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각설탕 15개를 한 번에 입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음료수로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설탕은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췌장을 혹사시키고 혈당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결국엔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뇨는 단순히 단 거 못 먹는 병이 아닙니다. 눈, 신장, 신경, 발끝까지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죠. 네 번째 음식은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오징어튀김. 야, 오늘은 치맥으로 스트레스 풀자. 이러면서 하루의 피로를 튀김으로 풀곤 하죠. 문제는 기름입니다. 튀길 때 쓰는 기름 계속 재사용하죠? 그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이 최악의 적. 혈관 안쪽에 기름때처럼 들러붙어 결국은 동맥경화,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의사들은 심장 시술하다가 혈관이 기름때로 막힌 걸 보면 아, 이분 치킨 참 좋아하셨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다섯 번째 음식은 의사들도 혀를 내두르는 즉석식품입니다. 컵밥, 냉동피자, 편의점 도시락. 시간 없는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싸고 간편하니까 자주 먹게 되네. 문제는 방부제,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물.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처럼 먹으면 몸은 어느 순간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살은 빠지지 않고 건강검진에선 이상한 수치만 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음식,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라면, 달달한 음료수, 튀김, 즉석식품. 이게 그냥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의사들조차 경악하면서 제발 이거 줄이세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놀라운 건 이 음식들이 전부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냉장고만 열어도 있고 길만 나가도 있고 회사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라면 국물은 남기고 음료수 대신 물 마시고 튀김 대신 구이로 바꿔보고 가공육 대신 달걀이나 두부로 단백질 보충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웃으면서 아, 내가 그때 김원장 채널 보고 진짜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막상 다음날 또 손이 가는 그 음식들. 라면이든 치킨이든 콜라든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면 또 생각이 납니다. 이게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그 음식에 길들여진 상태인 거예요. 설탕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도파민이 뭐냐?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린 것 같고 세상이 밝아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담배나 술처럼 뇌가 중독성 반응을 보입니다. 또 먹고 싶다. 더 먹어라.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한 입 먹는 순간 기름과 소금, 튀김 옷에서 오는 자극이 혀와 뇌를 동시에 강타합니다. 그 짜릿함이 뇌를 자극하면서 몸은 계속 그걸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사회적 습관 때문입니다. 야, 퇴근했는데 치맥 한잔 해야지. 생일인데 케이크 없으면 섭섭하지 않아? 회식인데 삼겹살 구워야지. 이런 순간에 저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 내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 패턴이 돼 버리죠. 의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저는 잘 먹지도 않았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면 아침은 편의점 샌드위치, 점심은 라면, 저녁은 치킨. 본인은 조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같은 음식을 반복해온 거죠.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 진짜 그때 끊었어야 했는데? 의사들조차 듣기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히 끊는다가 아닙니다. 대체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라면 대신 현미밥에 김치찌개, 콜라 대신 탄산수나 무가당 아이스티, 치킨 대신 오븐구이 닭가슴살, 햄 대신 달걀이나 두부. 처음엔 맛이 밋밋하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2주만 해보면 혀가 바뀝니다. 그리고 몸도 반응합니다. 피곤했던 게 줄고 아침이 개운해지고 속이 덜 더부룩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못 끊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아,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위로. 야근 끝내고 라면 하나 먹으면서 그래, 나도 고생했지라는 자기 위로. 여러분, 그 위로의 순간 자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간, 심장, 혈관, 췌장, 뇌. 여러분 몸의 가장 소중한 장기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음식에서만 찾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책 한 권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저랑 같이 건강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진짜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실로 40대 남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체형도 마른 편이었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딱 펼쳐보는 순간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지방간이 심각해요. 환자분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원장님, 저는 술도 안 마셔요. 그런데 왜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술은 안 마셨지만 라면, 햄, 소시지, 튀김, 탄산음료를 매일 식사 대신 드셨던 겁니다.
바쁘니까 그냥 편하게 때우려고요. 이게 바로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평생 난 달달한 거 없으면 못 살아 하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커피 믹스 두세 잔, 점심 후에는 케이크, 저녁엔 빵이나 과자. 그분의 말씀이 걸작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빵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설탕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혈당이 정상 수치의 2배. 당뇨 초기 진단. 의사도 혀를 내두르며 이제는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못 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가 설탕에 중독돼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면 잘못된 습관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젊잖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40대, 5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터집니다. 혈압이 치솟고 혈당이 높아지고 지방간이 생기고 심지어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그 순간 의사들은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 먹었길래 이렇게까지 무섭다는 거야? 바로 여기서 생활 속 음식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작은 습관들. 라면 한 그릇, 햄 하나, 콜라 한 캔, 치킨 한 조각.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누적되면 그 결과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의사들이 경악하는 건 사실 음식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너무 무심코 먹는다는 겁니다. 원장님, 저 그냥 간단히 햄이랑 빵만 먹었는데요. 저 오늘은 라면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요. 근데 그게 1년, 3년, 10년이 되면 그 하나밖에 안 먹은 음식이 결국 내 몸의 장기를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까지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아침은 하루를 여는 시동 같은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켜는 순간 어떤 연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고 부드럽게 달릴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빵, 커피 믹스, 라면, 편의점 삼각김밥 같은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실제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빵만 먹는 사람은 오후에 병원 대기실로 온다. 제가 진료실에서 봤던 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초반 직장인, 아직 젊으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늘 아침마다 편의점 커피 한 캔, 크림빵 하나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게 5년, 10년 누적되다 보니 혈당이 점점 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아침 습관 하나 때문에 평생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아침을 잘못 먹으면 단순히 건강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심지어 성격까지 바뀝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과다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두뇌는 오전 내내 피곤하고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서 짜증, 무기력, 우울감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화를 잘 내거나 금세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의사들이 이런 환자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빵 하나, 달달한 커피,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셨나요?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5년, 10년씩 깎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달걀 한 개라도 팬에 기름 잔뜩 두르고 튀기듯 구워 먹느냐, 스팀이나 삶아서 먹느냐에 따라 간, 심장, 혈관에 가는 부담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라면도 국물까지 모조리 꿀꺽 삼키느냐, 면만 조금 먹고 국물은 남기느냐에 따라 혈압과 나트륨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속에서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몸을 지키거나 망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한 40대 남성분, 직장 때문에 늘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아침은 커피와 편의점 샌드위치, 점심은 라면, 저녁은 치킨과 맥주가 기본 코스였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몸도 멀쩡해 보였고요. 그런데 5년, 7년쯤 지나자 몸이 보내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졸리다. 심지어 주말에도 피곤하다.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고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혈관은 이미 좁아지기 시작했죠. 이 남성분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문제는 술이 아니라 음식 습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라면, 가공육, 튀김, 달달한 음료가 조용히 몸을 잠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하루 3끼, 365일.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선택을 바꾸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몸은 확 달라집니다. 라면 대신 곡물밥과 채소, 치킨 대신 오븐 구이 닭가슴살, 달달한 음료 대신 무가당 차와 물,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간, 심장, 혈관, 뇌까지 보호됩니다.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좋아지죠. 피로감, 우울감, 무기력함이 줄어들고 오전 내내 집중력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히 먹지 말라가 아니라 대체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작은 위로와 보상, 즐거움은 음식에서만 찾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악,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책 한 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뇌에 행복 호르몬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끼를 선택할 때 이 선택이 내 10년 뒤 몸을 지킬까, 망칠까?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생각과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은 10년, 20년 뒤에도 건강하게 웃으면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순히 칼로리나 맛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체계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라면이나 빵, 달달한 커피로 시작하는 습관. 처음에는 그저 편하고 맛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혈당과 인슐린이 들쑥날쑥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 기분 변동, 체지방 증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심에는 또 가공육 샌드위치, 치킨 한 조각, 탄산음료 한 캔, 저녁에는 튀김과 맥주.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면 몸은 나는 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처럼 반응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음식으로 위로받는 루프가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많은 환자들이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건강검진 수치가 안 좋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음식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라면, 가공육, 튀김, 달달한 음료, 즉석식품. 나는 조금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0년, 20년 동안 쌓인 누적 피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만큼 우리 몸은 조용히, 천천히 망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